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알톡2의 가혜란입니다. 국민 여동생, 국민 남동생, 국민 첫사랑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국민 질환도 있습니다. 바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위질환인데요. 그런데 이 위질환 원인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 아니면 어제 먹은 아주 매운 음식일까요? 혹시 위질환의 원인 바로 이것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알톡2에서는 헬리코박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톡톡2 지금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헬리코박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소화기내과 박종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 이 헬리코박터균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만성적으로 우리 몸에 만성 간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이 하나인데 일찍이 한 58,000년 전부터 우리랑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유일하게 산성 환경에서도 자랄 수 있는 그 균, 대표적인 균이 하나고 일찍이 이 균을 발견하신 닥터 마샬이 이 그 공로로 2005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한 그런 균입니다. 네. 특히 이런 이제 몸체가 나선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플라젤라고 해서 모노 단극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거 모양이 사실은 헬리콥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콥터에 헬리가 나온 거고요. 위장 내에서 특히 점막의 점막층을 이렇게 유의하게 헤엄쳐다닐 수 있는 이런 균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헬리콥터 같이 생긴 것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모르는 것 투성이죠. 그래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는 감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감염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꽤 높은 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나 되는 편인가요? 사실 이 감염 정도는 저개발 혹은 언더 디벨롭먼트 이런 사회에서는 높고 선진국에서는 낮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한 2000년도 초반 90년대 후반에는 나이가 16세 이상 되면 한 67% 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상태가 좋아지면서 2005년도에는 한 60%좀 안 되게 됐고 지금 최근 거는 지금 우리 상부위 장관 헬리코박터에서 그걸 조사 중인데 한 50% 내로 될 겁니다. 이게 사회적 경제 수준에 따라서 네. 질병은 반대로 감소한다는 건데 그렇죠. 발병률은 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밀접한 영향을 나타내는 왜냐면 건가요? 이게 이제 생활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우리 같은 옛날에 여러 방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네. 음식을 같이 먹고 이런 거 때문에 이제 감염이 잘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되고 감염 경로 자체가 생활 환경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생활 습관이 영향을 많이 미쳐서 뭐 우리가 흔히 먹는 국이나 찌개, 뭐 찌개 같은 경우에는 냄비에 같이 숟가락을 담가서 먹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술잔을 돌리기도 하니까 그런 경로를 통해서도 감염이 많이 되겠네요. 그 감염 경로를 보면 이제 인간 대 인간 혹은 우리가 동물한테서 올 수 있고 혹은 오염된 물이나 혹은 강가에서 수영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우리가 옮는 경우는 물론 변에서 입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지만 오랄 투 오랄 즉 입에서 입으로 감염된 게 가장 흔한 거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식생활이 전통적으로 국도 같이 떠먹고 술잔 돌리고 하잖아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식습관이 아무래도 서로 전염이 되는데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거네요. 그리고 동물에게서 감염이 될 수도 있다는 건 어떤 그거는 이유인가요? 이제 캣이나 이런 애완동물 이럴 때 입이나 이런 치아 플라그 혹은 위 내용물 중에 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아주 친밀하게 컨택하다 보면은 감염될 수가 있는데 이는 사실은 거꾸로 우리가 이런 동물들한테 감염을 시키고 이러한 감염 동물이 다시 반대로 우리 인간한테 감염을 시켜야 되는 경로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봅니다. 이 헬리코박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두 번째 키워드는 집입니다. 뭐 헬리코박터는 우리 몸, 특히나 위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위도 입구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위치가 또 다양한데 주로 어디에 헬리코박터균은 살게 되는 건가요? 위 전체에 있습니다. 전체에 있고 또 위뿐만 아니라 이런 구강내, 심지어는 이런 귀 혹은 이런 코 안에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위고요. 위 안에 특히 그 위 점막과 위 점막 세포 사이에 거기에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위라고 하면 위산이 항상 분비가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이 위산은 정말 조금 과장을 보태면 철도 녹일 정도로 산도가 매우 높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일하게 이런 산성에서도 생존하는 네. 균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입니다.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 균이 그 유리에이즈라는 요소 분해 요소를 많이 생성해요. 그러면 이러한 생성된 유리에이즈가 그 유레아를 물과 함께 그 알칼리성을 띠는 암모니아하고 CO2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산을 중화해서 적절하게 좀 더 생활을 하기 좋은 주변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는 헬리코박터균 광고를 통해서 접해서 이름은 익숙하지만 아직 그 존재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모르는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해도 궁금증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오늘의 오해와 진실, 헬리코박터균을 없애고 싶다면 유산균 음료를 마셔라. 정말 저희 회사에서도 이때 이 광고가 나올 때 유산균 음료가 불티나게 팔렸어요. 특히나 그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하면서 나오는 그 음료가 이걸 먹어야 균이 죽는다고 해서 진짜 많이 팔렸는데 효과가 있는 건가요? 뭐 진실을 말씀드려야죠.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치료로 이제 삼재치를 하면 그때 같이 복용할 때 그 치료약제의 부작용을 준다든가 혹은 치료 후에 그 재균율을 좀 상승시킬 수 있다. 이런 거는 맞는 거거든요. 치료는 할 수 없지만 도움은 되니까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병원에 오셔서 약을 드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헬리코박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보고 올 것이 있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알약 튼튼입니다. 네, 알약 튼튼 이번 주부터 6주 동안은 연령대별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와 그리고 알맞는 운동법을 살펴봅니다. 이 6주 동안 진행하는 만큼 2주씩 나눠서 첫 번째는 성장기,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맞는 운동법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이중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첫 번째 이 성장기에 알맞는 운동 그리고 성장기에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 살펴볼 텐데요. 어디인가요? 네, 성장기에 발목과 종아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이 특히나 아파트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까치발로 많이 다닙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근육이 텐션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뼈가 자라는데 좀 방해를 주게 돼요. 그래서 텐션을 풀어주고 좀 편안하게 해주면 아마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겁니다. 자녀에게 그리고 스스로 좀 이 운동을 해주면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귀 쫑긋 하시고요. 지금부터 운동법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종아리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경계선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꽉 잡아주세요. 자,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발목을 10번 움직여줍니다. 발을 내려줄 때 손을 잡아주시고요. 발을 당길 때 손을 좀 떼주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까딱 하는 게 한 번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한 10번에서 15번 정도에서 양발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뭉쳐있는 종아리 근육을 풀어줘서 키가 쑥쑥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 지금부터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
네, 계속해서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위질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위질환 정말 많이 앓잖아요. 이 원인이 다 헬리코박터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모든 원인은 헬리코박터균인 건가요? 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 특히 12장기화 같은 경우는 거의 90에서 100% 환자에서 헬리코박터 파이로균이 검출이 되고 위궤양에서도 한 80% 이상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병은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에 의한 병이라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특히 요새는 말투 림프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 90에서 100%에서 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검출이 돼서 림프종의 원인이 되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위암이 많잖아요. 선암이지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안 되는 보통 사람에 비해서 감염이 되면 위암 발생률이 한 3.8배, 한 4배 정도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가장 분명한 발암물질이다라고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헬리코박터균은 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병을 만드는 건가요? 일단 이제 위 안에 들어오면 위 점막에 붙어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켜서 또 국소적인 염증, 그다음에 또 우리 세포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전신적인 면역 반응 이런 걸 유발시켜서 결국은 이러한 일련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병이 발생되는 건데 모든 사람이 발생되는 건 아니고요. 한 10에서 20% 요 정도 내에서 이런 균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위 안에서 병을 만드는 과정은 좀 평소에 신경을 쓰더라도 막을 수가 없는 건가요? 균이 내 몸 안에 들어왔다면?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고 모든 균이 들어왔다고 해서 사실은 다 증상을 일으킨 건 아니고 일단 위염은 모든 사람한테 만성 위염을 일으키지만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무증상으로 치는 거예요. 이 증상이 없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살펴보려면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증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찬찬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번째 키워드 의심 증상입니다. 이 증상이 없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가벼운 증상이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성 위염을 일으켜도 대부분 증상이 없고 다만 일부에서 그냥 기능성 소화장애라든가 트름 혹은 복부 풍랑감, 속쓰림 이런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정말 이런저런 걸로 안 될 때 우리가 헬리코박터균을 우리가 원하든가 환자가 원해서 검사를 해서 그걸 치료를 해봤더니 일부 환자는 모든 증상이 싹 사라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환자들이 좀 작고 아주 경미한 증상이 이것 때문에 올 수는 있다. 그저 흔치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속이 좀 불편하고 원인을 찾아봤는데 찾을 수 없다면 결국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이 감염 여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침습접하고 비침습접 검사가 있는데 비침습접은 그냥 간단한 겁니다. 위험이 없는 거. 그러니까 피를 뽑아서 혈청 검사를 한다든가 대변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그 균의 항원을 본다든가 이런 게 이제 혹은 요소 호기 검사라고 해서 UBT라고 하는데 이런 검사가 이제 비침습접 검사고 침습접 검사는 내시경을 해서 조직을 뜯어서 그걸 조직 검사로 여러 가지 특수 염소에서 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그 유일하게 분해하는 요소 분해 효소를 보는 검사가 있어요. CLO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내 감염 여부를 확인을 했다면 이제는 치료를 해봐야죠. 다섯 번째 키워드 치료입니다. 자,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 균이 검출이 되고 나면 어떻게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이제 흔히 이제 그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고 PPI라고 하는데 이제 강력한 제산제거든요. 그래서 제산제를 쓰면서 아목사실린, 클래스로마이신 등의 항생제, 두제 항생제를 합치면 3제잖아요. 그래서 3제 요법이 한 표준적인 치료제고 한 일주일 혹은 2주 정도까지 사용하면 한 80%에서는 없어집니다. 네. 그런데 항생제의 경우에는 균이 있으니까 사용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왜 제산제를 사용하는 건가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산성에서 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사는 조건이 산성, 위라고요. 근데 그것이 제산제를 쓰면 그 폐하가 산성에서 악화성을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살 수 있는 공간이 그 환경이 산성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박테리사이드라는 이런 항생제를 씀으로써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이제 없어지게 하는 거죠. 이 제균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감염이 됐지만 대부분은 뭐 큰 무리 없이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모두가 제균 치료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균 치료를 해야 되는 이제 경우가 이제 몇 가지가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위암이잖아요. 위암, 또 위궤양, 말트림프 중에서는 이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를 해야 말트림프도 초기에는 소실이 되고 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자체를 치료하게 되면 12장 궤양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치료할 수 있어서 그걸 치료하게 된 거고요. 위암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암 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치료받고 나서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있을 경우에 그 제균을 하게 되면 또다시 생기는 이런 재발이 떨어진다라는 보고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 또 도움이 되고 또 일부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라든가 위축성 위염 이런 환자에서도 일부 치료하게 되면 도움이 된다라고 돼 있고요. 또 하나 증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균이 있으면 원칙은 테스트 앤 트리트거든요.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있으면. 그렇지만 헬리코박터가 있으면서 좋은 것도 사실은 있어요. 뭐냐면 과거부터 우리는 좀 이렇게 비만 환자가 적었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아무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있음으로써 비만이 억제가 되는 겁니다. 그 비만을 그러니까 식욕을 중추하는 호르몬이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감염이 되면 이걸 조정할 수 있어서 잘 되고 있었는데 이걸 죽이고 나서부터 비만이 늘어난다. 이런 이제 이것이 나쁜 작용으로 하나 있어서 아무튼 이걸 다 죽이느냐 대부분이 좋은 거지만 일부는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실은 제일 좋은 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고 혹은 있더라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일종의 예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또한 어떻게 하면은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 균으로부터의 피해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죠. 일단 뭐 검사를 해서 발견이 되면 치료를 해야죠.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둘째는 재발을 막아야 되잖아요. 재감염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08년도 그 이후에는 한 2.8% 했는데 요새는 3주요법 치료를 하니까 1%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감염을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구실 건 없지만 예를 들어 술잔을 돌리지 않는다거나 내가 생활에서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프시거나 불편하다면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고 치료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알약 튼튼입니다. 잠깐만, 알약 튼튼이 그때 선전 나와요? 아니 제가 운동을 미리 찍어놔요. 저희가 좀 광고 말고요. 네, 3가지 검사 방법이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괜찮아요.